일단은 지금 가정이 있으시죠? 네. 네, 가정이 있는데 지금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지금 부인과 사이 좋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좋진 네. 않아요. 네.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부부 간에 이별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과연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은 본인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내가 이 가정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랑 반평생을 살면서 죽어서 이별을 할 수 있을까? 100년 해라 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대주님 자체도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고지고대로의 성격에다가 울뚝배아리도 있고요. 네, 네. 울뚝한 성질도 있고요. 그리고 부인도 거기에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만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정 살림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잘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에요? 집사람이요? 네. 아, 네. 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가정 살림에 뭐 취미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그래도 내가 못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인은 의무와 책임도 별로 없어 보여요. 음, 예. 또 무엇보다도요, 이 두 사람이요, 이 대립되는 부분들이요,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대화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요, 말 한마디 끝에 의견을 누구 한 사람을 제시를 하게 되면요, 싸움으로 바로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 교합점이 전혀 없어요. 부인은 부인만만 하고요, 본인은 본인만만 합니다. 누구 하나도, 아,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맞아? 아, 진짜?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예, 둘 다 성격이 너무 똑같아요. 아이 있으시죠? 네. 남매예요? 셋이에요. 셋이에요? 네. 남매, 딸, 아들, 딸. 딸, 아들, 딸. 네. 그러니까 3남매네, 그죠? 네. 남매. 이 아이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까. 그러니까는 고민도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맞아요. 우리 대주님도요,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요, 내가 이 여자를 받아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부인이요, 성격이요, 너무 직설적인 데다가 표현이요, 이 말의 언어 표현이요, 너무 이게 모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자격지심이라 그럴까? 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꼬아서 봐요. 네, 맞아요. 꼬아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지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앞에서 뭐 그래요, 네네 이러고 돌아와서는 딴 말을 해요. 그리고 시댁과의 문제도. 네, 그게 좀 많이 커요. 네. 그러니 오히려 지인과는 잘 지내는데, 지인과, 왜 동네 친구들과, 네. 동네 아줌마들과는 잘 지내고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의 이런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건 잘 받아주는데, 걸음종이를 잘 받아주는데, 유달스럽게 시댁 문제, 내 문제, 신랑, 네. 시댁, 이 얘기는요, 굉장히 비꼽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효자예요. 천지의 효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난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네. 인생. 이 연륜대도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 대주님께서는 나는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조차도 싫어요, 이 부인은. 그러니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 가지고도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분한데, 제3자, 그러니까는 내 본가, 시댁 문제를 가지고도 싸움이 3분의 2는 그겁니다. 3분의 2는 그거고 3분의 1은 나와의 문제.
이거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맞춰서 살 수는 없는. 본인이 말 그대로 이제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고 살아야 돼,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피 터지는 싸움이 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못 봐서 그래.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 안 그래요? 네. 그죠? 네가 나 대봤어? 어? 요즘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더만.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나갈 만해요, 솔직히. 두 사람 가지고 두 사람만이 대해서는요, 이 대화 끈이 절대로 안 풀려요. 부인이랑 같이 오시지 그랬어. 그쪽 집사람이 응, 같이는 왔는데 응. 차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본인은 여기를 들어오기 싫대요. 싫대요? 왜냐면은 여기 외가 쪽으로 할아버지가 응, 저기 어디야 포항, 울산, 그러니까 경주 쪽이나 그쪽에 만신이셨대요. 응,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그게 또 응,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 이 말 들으면 또 이게 끌려갈까봐 응, 네, 본인은 안 듣겠대요. 응. 같이 와서 들으면 나중에 영상 보라 하세요, 그러면. 네. 응. 그래서 내가 뭔가의 자격지심, 뭔가를 하나를 들어도 베베 꼬아지고,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들여다 봤을 적에 우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 일단은 마음의 상처도 많아요.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게 발생했냐. 마음의 상처가 일단 많습니다. 부모와.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든지, 버린 건 아닌데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부분들. 방관했다. 어? 부모의 정 다독인 이런 게 전혀 없이 커온 와이프예요. 그러니 무조건적인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니 항상 우리 부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편, 내 편이에요. 네가 내 편이야? 네가 내 생각은 해? 이런 거. 내가 누구에게나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나의 힘, 내 편.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마음의 고갈이 굉장히 많은 와이프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대주님은 채워줄 만한 그릇이 또 못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지곧대로 울뚝배아리 뿔뚝 성질이 있는 내가 유하게 그거를 감싸 안으면서 그래 여자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보니 두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바꿔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나와 너와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편하다. 시부모님들도 나빠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단지 시부모님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성격이 강하세요. 고지곧대로입니다. 입에 필터가 별로 없어요. 필터링이 별로 없어요. 말에.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부인은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고 또 말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뭔가 밴드를 발라서 그 상처를 덮거나 굳은살이 배기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그 상처가 벌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에 우리가 뭐라도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치게 되면 엄청 쓰라리죠. 그 말에 하나에 받는 파급력이 우리 부인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말이 화살이 돼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부인은 상처를 남들보다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라온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싸거나 두드려주고 도닥도닥 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맞다 아니다만 판가름 하시려고 그러지 이 부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너무 다르죠. 네. 거기다가 공감해줄 능력은 없고 그건 엄마가 잘못했네. 그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네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가르치려고만 하셨지. 제 말이 다 맞을 거예요. 그죠? 가르치려고만 하셨지
뭔가 공감을 해주고, 아, 그래, 네 속상했겠다. 아,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그래, 좀 마음 풀어. 기분 풀어. 그래, 내가 좀 잘해줄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무뚝뚝하게 그지없는 경상도 남자에다가, 고지고대로인 사람이다가, 판단하기만, 가르치기만 바쁜 사람인데다가, 어? 거기다가 승질하고 와이프가 거기다 한마디 하고, 니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한마디 더 하면은 폭발하는 거지, 이제 신랑이. 대주님께서 이제 폭발해서 이제 뭐 눈 뒤집히는 거지 또. 그러면은 보이지 말아야 될 꼴을 보이게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또 우리 신랑 입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오면 우리 와이프도 성격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더 지랄하지. 그러니 싸움이 본질은 이건데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 나면은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힘들어하고 있고 부인은. 대주님은 아 대화 안 돼.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진짜 미친년 아니야? 이러고 있고. 그대로일 거예요. 그죠? 헛웃음 나죠? 조금만 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시면은요. 이 집에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먼저 바뀌고 바뀌는 걸 봐서 나도 같이 이거 이렇게 되면요. 부부는 절대로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애 셋 놓고 이혼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둘 다일 겁니다. 부인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인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바뀌기 전에 신랑이 먼저 바뀌세요. 차라리 그럴 때는요. 아 얘가 내가 연애할 때 알잖아요. 얘가 얼마나 부모 때문에 마음 아팠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없었고 떠나갔고 그 얘기 연애 때 했죠. 들었죠. 그래서 여보가 자기가 나한테 이랬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못 하세요? 그것만 해주면 이 와이프는 다 해줄 건데. 다 될 건데. 응? 본인이 먼저 바뀌십시오. 울뚝배아리. 짜게 쓸모없는 거, 그 드러분 성질 좀 버리시고요. 예? 부인은 가르치는 상대가 아니라요. 공감하고 함께 가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남자로서 뭐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편안할까 생각하시게 되면 참 쉬워요. 그 알량한 자존심, 우리 집안 욕하는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랄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자존심 버리시고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독여주세요. 다독여주시고요. 부인도 뭐 영상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도 마찬가지로 뭔가 툴툴거리고 불만을 할 게 아니라 신랑에 함께 하기 위해서 신랑 말을 귀 기울이고 좀 다독여주세요. 혼자서 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 망상이 너무 깊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한테 나쁘게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내 부모는 시부모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신 군인들이에요. 왜? 노인 되기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다 해서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오락가라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근본적인 거를 알게 되면은요. 근본적인 알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고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 만신들이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두 사람이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별수가 들었니? 언제 헤어지겠니? 이혼을 하겠니? 이거겠죠. 그죠?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고 노력한다 그러면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예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인께서 뭐 우리 집안에 뭐 그 얘기도 내가 하려고는 했지만 먼저 꺼내셨는데 부인이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집안이 되게 뭐냐면은 우환이 많았던 집안이에요.
처가가 우환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신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 장인어른대로 따로, 장모는 장모대로 따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응? 자식이라는 이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어지신 분들이고, 네. 응? 그러니까는 커도 내가 부모 밑에 큰 게 아니라 할머니 밑에 크든지 남의 손에 커야 되는 격이고, 없이 커야 되는 영국이라, 없다시피 해서 커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이. 그런 이유가 신의 환란이고 신의 바람이더라. 그리고 부인도 그런 환란에 같이 겪고 있는 거고, 우리 집안인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거부한다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 왔다? 안 들었다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환란이 우리 부인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 되면 급 우울해지고, 맞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쳐울고 앉아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 실의 환란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도. 그러니 때가 되고 시가 돼서 마음이 잡힌다 그러면 신을 받아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한 번은 구술하세요. 한 번은 구술해서 이 환란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 부인이 마음 안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결실이 더 득을 보겠죠. 그죠? 부인도 부인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단전 밑에서 올라오는 이 울분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이 외로움에 사무쳐서 사는 울분도 있지만은 신의 바람으로서 찾아 들어오는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에 중심 잡히지 않는 이런 울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로 인해서 휘둘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인도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주님도요, 솔직히 부모님이 계시다 하더라도요, 우리 대주님도 그다지 부모의 그늘이 그렇게 편치는 못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죠. 네. 응? 그리고 김일성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독불장군에 하라면 해야 되고. 그 유년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 나도 부모가 있다 하지만은 내가 부모에 받은 상처가 깊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덮어지는 거지만 그 시기에 살아왔을 때는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진짜 아버지를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대립이 있었다는 거지. 네. 그죠? 그런 나의 감정을 우리 부인은 그거를 나도 그랬을 때 너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 불쌍한 둘이가 모였어. 그러면 그 불쌍한 거 서로가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내가 더 불쌍해, 네가 더 불쌍해 이러고 사고 있으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려고 만난 거고 서로 보듬어주기 위해서 만난 거고 근데 보듬어주는 건 없고 내가 더 아파, 네가 더 아파 이지랄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 부부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헤어지는 것 말고 답이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이 우리 안딴 기준은 말 그대로 부모에서 버림 아닌 버림받았던 그런 슬픈 추억. 진짜 어린 나이에 오갈 것 없이 방관했던 부모의 그런 원망, 기댈 곳 없고 누군가가 내 편이 돼서 나를 무한정으로 사랑해줄 사람 없고 그런 것을 신랑한테 느끼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신랑은 무한정이 아니야. 따지고만 들어. 맞다 아니다. 응? 남보다 못한 신랑이 돼 있어. 그런 이 부인도 어디 갈 곳이 없죠. 근데 우리 대주님도 마찬가지야. 부인이라고 만났는데 안전된 가정.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아이들 잘 키우면서 단란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보이는 꼴은 천남한데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꼴만 보여. 18조팔하면서. 그러니 조금 되돌아보세요. 이거는 무당으로서 만시로서 하는 얘기야. 인생 선배로서. 네. 에?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은 이런 부분만 고쳐진다면 둘이가 궁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둘이가 궁합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예요. 이 성격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조금 보듬어 주면요. 굉장히 괜찮은 집인데 이거를 이 기본적인 걸 너무 못하고 계시다 보니 헤어지세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헤어지세요. 진짜 이게 안 되면 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둘 다. 네.
부인도 우리 대주님 왼수 같아요. 그 왼수 같은 정이, 미운 정이 참 무섭다는 거지. 왜? 미워하면서 애증이라 그러죠. 지금 애증의 관계예요. 미워하는데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미워. 왜 저렇게밖에 못하고, 왜 나를 이해 못해주고, 진짜. 집밖에 모르고, 그런 존재야, 우리 신랑은. 그런데, 나 너무 사랑받고 싶어, 저 사람한테. 아직까지도 사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적 깊은 곳에서는, 아니, 난 부모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대주님도 마찬가지로 부모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맞잖아요? 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아니요. 지금. 살아계시죠? 네. 우리 엄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죠? 네. 우리 부인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만 보면 불쌍하잖아요. 잘해드리고 싶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정한 아빠가 되시고 다정한 신랑이 되세요. 군대식으로 탁탁탁 체계 갖추는 거 그거 전혀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의 예뻐 가르치긴 해야 되죠. 기본적인만 가르쳐도요. 아이들은 성장하는 데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면서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배웁니다. 아이들도. 기본적인 인성만 돼 있으면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 제일 중요한 본질을 다 까먹었어요. 이 집은. 내 엄마처럼 고생하신 분, 내 부인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듯이 내 부인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애들 입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보면은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 돼 있어. 우리 아버지 고지식한 사람. 우리 아버지 호랑이 같은 사람. 애들한테도요, 딕이요. 죄송하지만요, 애들한테도 딕 있잖아요. 이게 뭐래되노 잔정이라는 게 참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많이 부족하세요. 특히 아들한테는 더. 고통 치지 마세요. 사내 새끼가, 남자 새끼가 하지 마세요.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감성적인 애들 많고요. 여자는 오히려 대번하고 있잖아요. 대바라진 애들 더 많아요. 남자 여자 따지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아들과 거리 되게 멀어질 겁니다. 네? 네. 아이들은 사랑만 줘도 커도요. 모질라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 표현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듯이요.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사랑 못 받은 거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사랑을 많이 주세요.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세요. 경상도 남자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남자도 표현 얼마나 많이 잘하는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냥 농담식으로도 사랑해. 지나가면서도 사랑해. 지나가면서도 오늘 맛있는 거 잘했네.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네. 다음에 또 해줘. 그런 말만 해도요. 부인 웃어요. 애도 오늘 키운다고 고생했지? 뭐 내 해줄 거 없나? 되게 가부장적이세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요. 하지만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식구 5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본분에서 열심히는 살아갑니다. 성실하신 거 인정해요. 책임감 강하신 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는데. 옛날이 아니잖아요. 7, 80년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돈으로 키운다지만 돈이 아니라요. 요즘은 감정을 먹고 삽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성 바르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꽉 차 있는 아이들은요. 뭐를 해도 먹고 살아요. 뭐를 해도 자신감 있게요. 뒤로 미루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시고요.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이 3가지면 됩니다. 아이들은. 아시겠죠? 못해줘서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내가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못해주는 대신 돈이 없어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고 뭐를 조건을 채워주지 못해주는 대신 인정 많이 해주시고 용기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표현 많이 해주시고 이 3가지면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요. 부인한테는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올라왔으면 저도 부인한테 혼낼 게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혼자 왔잖아요. 그죠? 부인도 뭔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밉다고 하고 있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대주님은 가부장적인 걸 바꿔서 우리 아버지 본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 반대로만 행동하시게 되면 이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점을 떠나서 조금 저는 이제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니 제일 큰 문제가 부부 사이 문제로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네.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는데 내 일이 잘 되면 뭐 할 것이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많이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 걸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인정받는 만큼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 나를 인정을 해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정받는 만큼 대우와 직급은 좀 약해 보여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모질라다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휴직 상태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좋게 휴직한 게 아니고 네. 지금 관제수가 들어와가지고 네. 4월 달에 이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좀 잘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계속 군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게 나을지. 일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내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도모는 받으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안 그랬어요? 네. 네. 하지만은 내 직급과 내 위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도 그렇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체벌이란 뭐 구타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여군하고 성추행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날 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저는 이렇게 맛있게 저녁 먹고 왔는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지금 제가 고생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본인한테 죄가 있다고 떨어지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행동 교정을 하라. 뭐 예를 들면은 행동 교정을 해라. 뭐 우리가 그거 뭐지? 시청각 교육 같은 거 있잖아 왜? 뭐 교육 이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형을 산다거나 뭐 벌금을 크게 낸다거나 이런 걸 보이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훈육 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럼 뭐 이직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8월달, 9월달 이후로 해서요. 이직의 운대가 들어있거든요. 양력이요? 네네. 8, 9월달은 해서 이직, 변동, 변화 이런 운대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퇴직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죄가 없다고는 나와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어거지라 그래요. 상대편이 너무 어거지를 쓰는 것 같다고. 그냥 말 한마디에 꼬투리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말 한마디에 꼬투리.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나는 결백해 이거잖아요. 나는 결백해. 그리고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딱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너와 나와 나는 대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 본인은 조금 이제 행동적인 교정을 해라 이런 걸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나온다고 자꾸 보여요. 본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이 되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은 함께 하는 동료로서 서로 간에 그 뭐냐면은 이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본인이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직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직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계속 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게 조금 이제 마음이 떠났죠. 네. 내가 이 직장과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내가 다녀도 상관없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이 여기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리 전주고 저리 전주다가 9월달쯤 되게 되면 본인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 갈 자리는 있어 보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뭐 방향 쪽이나 뭐 방향은 뭐 현장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여요.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부인과의 관계만 잘 개선을 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니요. 사업할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직업 남 밑에서 네네. 직업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융통성이 없으셔서 사업을 할 그 체질도 못 되고요. 남들과 어울리면서 영업을 할 그것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뭐 건강적으로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요. 우리 부인은 많이 아플 겁니다.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큰 병은 없어요. 큰 병 없이 여기저기 매번 아픕니다. 엉치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어깨도 아프다, 허리는 누군가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그거는 이제 가물이에요. 가물이라는 건 이런 신의 기운, 환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구술 꼭 한번 하세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또 애들은 좀 잘 클까요? 네, 잘 큽니다. 아이들이 타고 나서 뭐 사주팔자에 모난 부분이 있다거나 크게 뭐 아플 일이 있다거나 악재가 들어있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많이 찡찡댈 거고요. 응? 그리고 의젓하면서도요. 감정에 이걸 표출이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첫째는. 왜냐하면 받아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감정 표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울감이 있어요. 첫째가. 멍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죠. 왜 빨리빨리 못해? 그러니까 항상 또 주눅 들게 되죠. 이 아이는 원래 느긋한 아이예요. 네. 빠릿빠릿한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도 성질이 다 틀리죠. 기질이 다 틀리죠. 그죠? 빠릿빠릿한 아이가 아닌데 타고나기를 느릿느릿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아이인데 왜 빨리 안 해? 왜 빨리 못해? 이러면 얘는 미치는 거예요. 아, 나는 빨리 못하는 애라서 나는 죄를 지는 아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 완전히 바닥되죠. 매사에 용기가 없어지죠. 용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죠.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악순환이죠. 그러면 부모는 얘를 기다려줘야 되는 아이예요. 생각할 때까지, 행동할 때까지. 실수도 괜찮아. 너그러운 부모가 돼줘야 되는데 둘 다 너그럽지 못해요. 그에 비해서 둘째는 되게 활동적입니다. 무심하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면서 눈치도 많이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왜? 잘못됐을 때 혼나는 거는요. 훈육을 당하는 건요. 억압된 훈육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둘째가. 그러니까는 머리는 비상한 놈이라는 거죠. 네.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 머리는 똑똑한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 하면 안 들키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 혼날 수 있으니까. 거짓말 아이로 키우는 부모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용서를 구할 때는 받아줄 부모가 돼야 되는데 너그럽지 않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머리를, 비상한 머리를 자기 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나쁜 머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기꾼. 대범하긴 하죠. 활동적이죠. 그죠? 네.
대범하고 활동적이란 말이야. 그 대범하고 활동적인 걸 어떻게 되게? 이 머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을 속이는 일로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거짓말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해주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혼날 게 있으면은 딱 부러지고 혼나긴 혼나되 감싸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막내는 마냥 이쁘죠? 네. 이 셋 중에 너그러운 거는 막내밖에 없어요. 그러니 막내가 성격이 제일 좋죠. 그리고 자기 요구 조건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안 될 때는 때를 쓰는 것도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수용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답죠? 첫째와 둘째는 아이가 아이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셋을 두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돼서 아이들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부모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들과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이 놀아주시고요. 용기 많이 주시고 첫째랑 둘째는 많이 용기 주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첫째는 타고나기를 소심하고 조금 생각이 많고 깊고 그러면서 지 생각대로 행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이인데 다그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는 용기가 줄어들게 되고. 둘째는 무심하는 하고는 싶고 눈치를 보면서 할 건 또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혼나는 거 알면서도 하고 봐야 되는 놈이니까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진짜 죽을 일 아니고 진짜 위험하거나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아닌 이상은요. 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눈속임 하면서 하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하잖아. 제가 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를 너무 빼먹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잘해도 아이들은 잘 큽니다. 그 기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뭐 단시적으로 크게 다칠 일이라든지 크게 병원 갈 일이라든지 뭐 이름지 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럴 일은 없습니다. 잘 클 겁니다. 건강하게는 커요. 하지만 마음 건강하게 키우게끔 고심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 금전적으로 제가 좀 네. 언제쯤 좋아질 건지. 금전적으로 네. 일단은 뭐 이제는 지금은 소비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아이들을 키워가야 될 시기고 벌어서 다 써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모질란 것 같고 딸딸딸딸 떨었어야 되고 또 휴직 상태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한 지금 금전적인 운대는요 2년, 3년, 2, 3년, 3년 정도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한숨 돌리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금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고 조금 힘든 금전을 두고 조금 고비를 겪어야 되는 시기예요.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금전의 운대가 조금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4년 전부터 금전의 운대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금전의 운대가 솟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때 지나고 나면 다시 솟아오르는 건 들어있어요. 안정되는 건 들어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허리띠 쫄라매시고 좀 아껴 쓰는 대로 좀 중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